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껏 남이 하는 대로만 따라 하지는 않았습니까? 진정한 자신만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설정해 놓은 길에서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참된 자신의 모습으로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내가 지금의 나로 살기 위한 두 가지 길. 2020년에 상영된 픽사 애니메이션 소울에는 중학교 밴드부 교사 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는 재즈에 푹 빠져 유명 밴드의 일원이 되는 게 꿈이었지만 오디션에서 번번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어느 학교의 음악 선생님으로 부임해 음악에 대한 열정도 흥미도 없이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조는 유명 재즈 클럽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뜻밖의 행운에 들뜬 것도 잠시.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 영혼의 몸으로 또 다른 낯선 세상을 조우하게 된다. 영혼 상태인 조는 태어나기 전 영혼들이 모여있는 태어나기 전 세상에 도착한다. 이곳의 영혼들은 정해진 교육을 마쳐야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조는 언급결에 관련 교육 과정에서 누차 탈락한 영혼 22의 멘토로 낙점된다. 태어나기 전 영혼들은 각기 다른 성격의 방으로 보내진다. 이는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가 선천적으로 정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 선천적으로 결정되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결정되는지 하는 논쟁은 발달 심리학에서 주목하는 주제다. 특히 유전적으로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서로가 지닌 특성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이 선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잔혹한 연구이기는 하나 1960년대에 아동심리학자인 피터 뉴바우어 박사가 진행한 실험을 살펴보자. 그는가 태어난 일란성 새쌍둥이를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보낸다. 또한 양부모에게도 그들이 입양한 아이가 새쌍둥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주기적으로 가정 방문까지 하며 아이들을 관찰한다. 하지만 진상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새 쌍둥이 중 두 명이 같은 대학에 입학해 서로 만나게 되고 쌍둥이였음을 알게 된다. 이 일은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나머지 한 명이 미디어에 등장한 자신과 똑같은 인물을 보고 찾아가 세 사람은 드디어 상봉하게 된다. 그동안 서로 분리되어 자라다가 한자리에 모인 3형제는 외모는 물론이고 취향까지 똑같았다. 이는 선천적인 요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하지만 이들 새쌍둥이에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른 탓에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격으로 인해 훗날 형제 간의 불화가 일었고 이로 인해 셋 중 한 명이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다큐멘터리 어느 일란성 새쌍둥이의 재회. 이 연구 외에도 다수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의 특성은 단순히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소의 영향만을 받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오히려 이 두 요소가 서로 얽히고 맞물려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병을 앓는 아주 소수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누구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지닌 특질을 바꿀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장기간 진행한 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성격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외향적인 정도, 신경질적인 정도는 줄어드는 반면 친화성은 늘어났다. 나이든 경험이든 둘 다 선천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후천적인 요소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타이완의 구족화가 양원되니 좋은 예다. 그녀는 양팔이 없는 채로 태어나 하마터면 삶의 기회조차 박탈당할 뻔했다. 그런 그녀가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건 장진과 총통과의 만남 덕분이었다. 당시 만 3살이었던 그녀는 보육원을 방문한 장 총통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 손이 없어요. 그러자 장 총통은 이렇게 말했다. 손은 없지만 발이 있잖니. 발로도 많은 걸 할 수 있단다.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발을 쓰는 법을 열심히 익혔고 마침내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구족화가로 성장했다. 우리도 선천적으로 부족하게 태어났다는 불평은 이제 그만하고 뭘 더 노력해야 하는지나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제 모습에 책임을 지려 노력해야지. 무작정 난 원래 이 모양으로 태어나서 글렀어. 라고 한탄하며 선천적인 것만 탓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나무 타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평가한다면 그 물고기는 영원히 자신을 바보로 알고 살아갈 것이다. 내가 10이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걸 누군가는 1이라는 노력만으로도 더 큰 성과를 이룬다.
반대로 내가 쉽게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물고기도 노력을 거듭하면 나무에 기어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무 타기 명수인 원숭이보다 더 빨리 나무에 오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굳이 나무에 오르려는 물고기가 될 필요가 있을까? 사람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게 있다. 자신이 잘하지 못하고 재미도 없는 분야에서 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도 시간은 모자란다. 삶은 누구에게나 한정된 시간을 부여했다. 즐겁고 행복한 일에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자.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남의 시선에 신경 쓰면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한밤중에 심리학 수업. 수많은 청춘이 밤새 전전긍긍하는 삶의 고민 분석. 심리학 박사가 들려주는 다정한 심리학 수업. 본문의 내용은 책 한밤중의 심리학 수업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